어머니, 솔직히 말할게요. 아들 공부도 제대로 못 시킨 주제에 가진 것도 없으시면서 왜 이렇게 당당하세요? 며느리 서진의 말에 연회장은 얼어붙었습니다. 키 큰 샹들리에 불빛, 호텔 피아노 소리, 웃고 떠들던 사람들, 모두 제 뺨에 찍힌 빨간 손자국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. 찰싹! 다시는 우리 집 문턱도 넘지 마세요. 이제부터 민호 오빠 인생에서 빠져주세요. 아셨죠? 손가락이 제 가슴팍을 콕 찔렀습니다. 아들 민호는 고개를 푹 숙이고 며느리 부모는 비웃음을 감추지 못한 채 팔짱을 끼고 앉아 있었습니다. 저도 가족인데요. 간신히 그 말이 튀어나오자 서진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. 가족? 어머니가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요? 그냥 얹혀 사는 남의 집 식객이잖아요. 그 순간 잔이 날아왔고 차가운 물이 얼굴을 덮쳤고 와인 냄새와 사람들의 숨죽인 시선 속에서 제 세상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. 그렇게 모든 게 끝난 줄 알았습니다. 아니요. 그날이 진짜 시작이었습니다. 본격적인 사연에 앞서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은 노을빛 인생극장에 큰 힘이 됩니다. 그럼 오늘의 사연, 쫓겨난 시어머니와 120억짜리 건물.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올해 68, 박순례라고 합니다. 제 이름을 이렇게 또박또박 말해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잘 나지 않네요. 사람들은 저를 늘 이렇게 불렀습니다. 민호 엄마, 서진 시어머니, 그 집 어르신. 남편은 7년 전에 심장마비로 세상을 떴습니다. 결혼 반백년 남은 건 빚과 흩어진 서류 몇 장뿐이었죠. 하나뿐인 아들 민호는 서울 상경에서 스타트업 한다며 온갖 대출과 제 적금까지 깨먹었습니다. 결과는 다들 짐작하실 겁니다. 망했습니다. 그때 나타난 사람이 며느리 서진이었습니다. 강남에서 잘 나가는 IT 회사 대표, 언론 기사에도 자주 오르내리는 젊은 여성 CEO. 그 화려한 아이가 제 아들을 선택해 준 것만으로도 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. 결혼자금, 혼수, 집. 그 모든 게 서진 쪽에서 나왔으니까요. 어머니, 회사 근처에 있는 이 펜트하우스요. 우리 둘이 사기엔 넓으니까 어머니도 같이 들어오세요. 대신 집안 살림은 좀 도와주셔야 해요. 그 말이 제 계약서였습니다. 그날 이후 제 직함은 시어머니가 아니라 무급 가사도우미가 되었습니다. 새벽 5시에 일어나 서진이 먹는 샐러드 채소를 씻고 민호 도시락을 싸고 유기농 사료를 강아지에게 챙겨주고 75평짜리 집 구석구석을 닦는 게 제 하루였습니다. 어머니, 물때 끼면 안 된다니까요. 거실 대리석 한번 긁히면요. 복구비가 얼마인지 아세요? 어머니, 민호 오빠 어릴 때도 이렇게 키우셨어요? 어쩐지 버릇이 말끝마다 가시가 박혀 있었지만 저는 늘 같은 말만 했습니다. 미안하다. 더 잘할게.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 말뿐인 줄 알았으니까요. 문제의 그날은 서진 아버지의 칠순 잔치였습니다. 강남 5성급 호텔, 샹들리에가 눈부신 연회장, 와인 잔 부딪히는 소리와 고급 정장 냄새가 번지는 곳. 저는 며느리가 골라준 세일 코너에서 산 남색 원피스를 입고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. 어머니, 오늘 우리 부모님 친구들도 많이 오세요. 실수하지 마시고 말 좀 아끼세요. 아셨죠? 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. 잔치가 무르익어갈 무렵 한 사장님이 제게 말을 걸어왔습니다. 어르신, 따님이 참 기특하시겠어요. 저렇게 능력 있는 딸 둬서 든든하시겠네. 아, 저를 서진 친정엄마로 착각한 거였습니다. 웃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. 아니에요. 저는 저 아이 시어머니예요. 우리 민호 엄마예요. 그 순간 옆에 있던 서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. 그리고 서진 어머니가 듣고 말았습니다. 시어머니세요? 어머. 아니, 저 죄송하지만. 그분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저를 훑어보더니 와인 잔을 내려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. 아니, 민호 씨 어머니는 시골에서 과수원 하신다더니
집은요? 집은 정리하셨나 봐요? 말끝에 비웃음이 묻어 있었습니다. 집이요? 예, 없습니다. 사돈어른의 눈빛이 단번에 바뀌었습니다. 아이고야, 우리 딸이 진짜 아무것도 없는 집안으로 시집을 왔구나. 그 말이 떨어지자 옆에서 서진이 컵을 탁 내려놓았습니다. 엄마, 그만해. 그러나 이미 서진의 회사 사람들이 속닥이고 있었습니다. 집도 없이 아들 장가보냈대. 그래서 여기 와 있는 거구나, 시어머니가. 그때였습니다. 서진이 크게 웃으며 잔을 들더니 갑자기 제 앞에 와서 서 있었습니다. 다들 모르시는 게 있는데요. 연 회장의 시선이 일제히 우리 쪽으로 쏠렸습니다. 우리 집에 집 한 칸도 못 해준 시어머니가 같이 살고 계세요. 아들 잘못 키운 죄 열심히 속죄 중이시죠? 그렇죠, 어머니? 서서진아, 그게 무슨... 말이 끝나기도 전에 찬물이 얼굴에 끼얹어졌습니다. 찰칵! 누군가 핸드폰 셔터를 눌렀습니다. 어머니, 이제 그만 나가주세요. 민우 오빠도 내 회사에 얹혀 살고 어머니도 내 집에 얹혀 살고 저도 한계예요. 서서진아, 이제 민우 오빠 인생에서 발 빼주세요. 부탁드릴게요. 다시는 우리 집 문턱 넘지 마세요. 수십 개의 눈동자 앞에서 저는 그렇게 잘려나갔습니다. 아들은 끝까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. 잊고 싶었지만 그날의 수치심은 몸에 새겨진 문신처럼 지워지지 않았습니다. 짐을 챙기러 집에 들른 그날 밤 현관 앞엔 제 캐리어와 검은 비닐봉지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. 그 사이 우편함에 꽂힌 한 봉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. 발신은 박영희. 영희 언니. 어릴 때 집안 형편 때문에 저 대신 대학에 갔다가 회사 다니며 시골집 대출 갚아주고 결혼도 못하고 혼자 살다 5년 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난 친언니였습니다. 이게 왜 이제야? 봉투 안에는 짧은 편지 한 장과 낡은 금색 열쇠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. 술래야, 내 동생. 내가 먼저 가 있으면 화낼 거 알지만 그래도 미리 준비해 둔 게 있어. 서울 성수동 빌딩. 그거 다 내 거다. 넌 평생 누구 아내, 누구 엄마로만 살았잖아. 이번에는 술래라는 이름으로 좀 살아. 제발. 손이 떨렸습니다. 성수동 빌딩. 그 옆엔 부동산 등기부 등본 사본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. 소유자 박영희. 그리고 작은 메모. 변호사 연락처 뒤에 남겼다. 내 이름으로 된 건 다 내 몫으로 해달라고 이야기해뒀어. 그 순간 호텔 연회장의 웃음소리,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. 집 하나 못 해준 주제에 나는 집 한 채는커녕 빌딩 한 동을 상속받은 사람이었구나. 하지만 아무도 그걸 몰랐습니다. 저 자신조차도요. 다음날 언니가 남겨준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. 김태경 변호사 사무실입니다. 조심스레 사연을 말씀드리자 변호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. 어르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. 고 박영희님께서 오래전에 동생이 찾아오면 이 말을 꼭 전해달라고 하셨어요. 서울 변호사 사무실에서 등본, 재산 목록, 임대계약서를 한 장씩 넘겨보던 그날의 느낌을 저는 아마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겁니다. 성수동 8층짜리 상가 건물 1동. 현재 시세 약 120억. 월세 수익만 한 달 3천만 원이 넘는다는 계산표. 어르신, 이 건물은 고 박영희 님이 평생 모은 돈으로 사셨고 유언장에 전부 동생 박순례에게라고 적혀 있습니다. 상속세는 이미 정리해 두셨고요. 그 자리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. 남편 빚 갚느라 평생 허리 휠 때 언니는 자기 삶을 다 깎아 이 건물을 만들고 있었던 거죠. 어르신, 이제부터는 누구 눈치도 보지 마시고 사세요. 이 건물 주인은 명백히 박순례 어르신이십니다. 그날 밤 싸구려 고시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. 서진아, 나 집 하나 못 해준 주제가 아니야.
내가 평생 벌어도 못 만질 만큼의 건물을 가진 사람이야. 그리고 그걸로 널 돕지 않을 사람이야.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건물주가 된 그 무렵부터 며느리 서진의 인생은 급격하게 기울기 시작했습니다. 서진이 이끄는 IT 회사는 야근과 주말 근무로 악명 높은 곳이었습니다. 우리 회사는요, 가족 같아요. 젊을 때 고생해야 성장하는 거죠. 카메라 앞에서는 그렇게 웃던 아이가 회사 내부 익명 게시판에서는 이렇게 불렸습니다. 악마 CEO, 직원 갈아넣는 사람. 그러던 어느 날 대형 포털 메인에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. 테크, 직원 극단 선택. 회사 때문에 죽는다. 유서 공개 파문. 회사 폭언 녹취록, 무리한 실적 압박 메시지, 주 7일 근무 스케줄 캡처. 기사마다 서진의 얼굴이 그대로 노출됐습니다. 그 와중에 서진 아버지가 운영하던 건설사도 분양 비리, 불법 하도급 문제로 수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. 유명했던 그 가족의 이름은 하루아침에 갑질, 불법, 착취의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. 주가가 연일 폭락하고 협력사는 줄소송을 걸었고 서진 회사는 투자자들이 일제히 손을 떼면서 법정관리 위기에 몰렸습니다. 그 모든 소식을 저는 조용한 원룸이 아닌 성수동 제 빌딩 5층 햇살 가득한 사무실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며 뉴스를 통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. 무너질 대로 무너진 어느 날 인터폰이 울렸습니다. 벨 화면 속에는 2명의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. 화장기 하나 없는 며느리 서진, 명품 가방 대신 낡은 청가방을 든 서진의 친정엄마, 삐쩍 마른 얼굴, 손에 쥔 비닐봉지 2개. 한눈에 봐도 많은 걸 잃고 온 사람들이었습니다. 잠시 망설이다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. 어머니. 서진의 목소리는 예전 호텔 연회장에서 들리던 그 당당함의 그림자조차 없었습니다. 여기가 어머니 집이에요? 넓지 않은 하지만 따뜻하고 단정한 제 집. 중형 아파트, 작은 화분들, 언니 사진과 남편 영정이 나란히 놓인 거실. 그래, 내 집이다. 서진의 어머니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. 어르신 죄송해요. 그땐 제가 정말 철이 없었어요. 그 사람이 저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. 그 순간 호텔에서 와인을 끼얹던 손, 집도 없는 시어머니라고 비웃던 얼굴이 머릿속에서 스쳐갔습니다. 어머니, 서진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. 잘못했어요. 정말 잘못했어요. 어머니, 우리 같이 살면 안 될까요? 같이 살자고? 네. 민호 오빠 회사도 망했고 저도 이제 어디서도 못 일해요. 집도 다 팔렸어요. 원룸 전세도 이제 못 버텨요.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. 어머니, 여기 방 하나만 쓰면 안 될까요? 어머니 식사도 챙겨드리고 집안일도 제가 다 할게요. 제발. 이번엔 저에게 매달리는 사람이 그 아이였습니다. 잠시 집안이 고요해졌습니다.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. 서진아, 네 어머니. 내가 호텔에서 쫓겨나던 날 너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? 네. 뭐라고 했지? 서진은 입술을 달달 떨며 겨우 말했습니다. 다시는 우리 집 문턱도 밟지 말라고 했습니다. 그래. 너는 그날 나를 가족에서 잘라냈어. 죄송합니다. 사돈어른도 그때 그러셨지. 집 한 칸 못 해준 시어머니라면서. 서진 어머니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. 이제 와서 내 집에 들어오겠다고? 서진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. 어머니 그래도 민우 오빠는 어머니 아들이잖아요. 우리 손자 도윤이도 있고요. 그 아이 생각해서라도 그날 호텔에서 내가 나도 가족이다라고 했을 때 너희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? 침묵. 가족이면 다냐고 했어. 가족이면 뭐라도 되는 줄 아냐고. 서진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. 좋아. 그럼 이제 가족 핑계대지 마. 너희가 끊어낸 가족이야. 내가 아니라.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. 하지만 그건 슬픔이 아니라 마침내 내려놓는 눈물이었습니다. 나는 이제
누구의 시어머니로 사는 게 아니야. 누구의 엄마로도 식모로도 안 살 거야. 이 집은 박순례의 집이야. 내 집. 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. 어머니, 그럼 우린? 나가.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. 오늘은 여기서 자고 가. 지금 나가면 갈 데 없을 테니까. 대신 내일부터는 각자 삶 사는 거야. 어머니 제발. 서진아. 나는 네가 불쌍해. 근데 불쌍하다고 해서 다시 나를 밟게 둘 만큼 어리석지는 않아. 서진의 울음이 터졌습니다. 그 밤 거실 이불 위에서 웅크리고 자던 두 사람의 등을 보며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. 나도 드디어 나를 위해 선택했구나. 그 후로 서진 가족과 저의 인연은 정말로 끝이 났습니다. 민우는 몇 번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. 엄마, 우리 진짜 힘들어. 미안해. 돈 좀 빌려줘. 그 말이 호텔 연회장 소리와 겹쳐 들렸습니다. 어머니, 제발 좀 나가주세요. 그래서 조용히 통화 기록을 지웠습니다. 지금 저는 성수동 빌딩에 작은 사무실을 내고 비슷한 또래 할머니들 모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이름하여 내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 모임. 손주 맡아 달란다고 다 받아주지 않기. 자식 통장 사정 때문에 내 인생 포기하지 않기. 집 한 칸 못 해줬다고 평생 죄인처럼 살지 않기. 우리는 종종 커피를 마시며 이렇게 말합니다. 우리 충분히 잘 살았어. 못 해준 것만 세지 말고 해준 것 좀 세면서 살자. 남편도 언니도 이제 곁에는 없지만 그들의 삶이 만든 이 건물 안에서 저는 처음으로 내 이름을 입에 올리며 삽니다. 저는요, 빌딩 가진 사람입니다. 저는요, 시어머니 아니어도 됩니다. 저는 박순례입니다. 김순례 할머니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. 집 한 칸 못 해줬다는 이유로 학벌 좋고 돈 많은 며느리와 사돈에게 무시당하고 쫓겨났던 시어머니. 하지만 평생 묵묵히 살아온 그 시간들이 결국엔 120억짜리 역전극이 되어 돌아왔습니다. 이 세상은 무엇을 가졌느냐로 사람을 쉽게 나눕니다. 자식 결혼할 때 집을 해줄 수 있으면 존중받고 그렇지 못하면 어깨를 좁혀야 하는 세상. 하지만 기억하세요. 여러분은 이미 수십 년 동안 몸과 마음과 시간을 다 내어 가정을 지키고 아이를 키워낸 분들입니다. 그 자체로 이미 너무 많이 해오셨습니다. 더 못해준 것 때문에 스스로를 탓하지 마세요. 이제는 조금은 여러분 이름으로, 여러분 시간으로 살아도 됩니다. 혹시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. 여러분은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도 댓글로 나눠주세요.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공감과 응원이 노을빛 인생극장을 계속 이어가게 하는 힘입니다. 오늘도 여러분의 이름 그대로 평화롭고 당당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